그 이름은 정재철이고요. 그 백산고등학교에서 오랫동안 역사 선생을 했어요. 그리고 지역에서는 시민운동도 하고 지금은 사단법인 부안이야기에서 그 부안역사문화연구소장을 맡고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1년에 2번씩 여기 나오는 이 부안이야기라고 하는 책을 내서 무료로 이렇게 그 관심 있는 분들한테 주고 있어요. 1년에 1000권. 이게 한 번에 1년에 2번이니까 한 번에 그 1000부를 해서 무료로 이렇게 그 보내고 있습니다. 역사 선생님으로 오랫동안 재직하셨는데 예. 역사에 원래부터 관심 있는 학생이셨나요? 뭐 이제 책읽기를 좋아하고 어렸을 때부터 책읽기를 좋아하고 또 역사에 관심도 있었고 또 할아버지가 그 이야기 듣는 걸 좋아했어요. 초등학교 때. 그래서 제가 이제 책 읽고 이야기해주고 이런 것들이 어떤 계기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라는 유명한 명언이 있는데 그렇죠. 선생님께서 역사를 이렇게 공부하시면서 선택을 좀 다르게 했던 에피소드가 있을 것 같아요. 역사를 알기 때문에. 예, 이제 우리 이제 그 정치인으로서 김대중 씨가 있어요. 그분이 여러 책을 냈지만 그 중에 이제 뭐 다양한 책들이 있는데 한 귀절이 생각이 나요. 행동하는 양심이라는 그런 그 대목이 생각이 나요. 이게 역사라고 하는 게 지식으로 많이 알잖아요. 네. 시험 볼 때 몇 점 맞았냐. 근데 제가 볼 때는 역사나 도덕이나 윤리 이러한 것들은 시험 봐서 하기 어려운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도덕을 시험이 100점 맞은 사람이 도덕적으로 훌륭한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런 게 있잖아요. 역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역사는 과거를 알고 이걸 그 행동해야 되는 그런 부담이 있는 과목입니다. 역사라고 하는 게. 근데 이제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그냥 역사를 지식으로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역사하는 입장에서는 과거 역사를 하기 때문에 현재 행동하는, 그래서 우리 사회가 좀 더 좋아지고 진보되고 또 가난한 사람도 사람 대우를 받고 이런 것들이 생각이 나요. 그래서 역사를 가르치고 생각할 때마다 역사가 단순히 머리로 하는 게 아니라 몸으로 하는 게 아니냐. 행동이 수반돼야 이게 역사가 아닐까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 이제 이미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다만은 전교조라고 하는 교사 운동이 있었어요. 교사 운동. 그때 저도 거기에 참여했고 제가 참 어렵게 부안 지역 책임도 맡았었고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언뜻 듣기로는 그 활동하시면서 생긴 불이익을 지금까지도 받고 계시는 교사분들도 있다더라고요. 예, 있습니다. 그때 나는 해직이 안 됐어요. 물론 좀 설명을 하면 좀 긴데 그때 해직된 분들이 해직된 동안에 그 기간을 지금도 보상을 받고 있지 못하죠. 그게 단순히 개인의 영달을 위해서 한 게 아니고 교육의 어떤 앞으로의 또 학생들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했던 행동들인데 그런 것들이 그 보상을 못 받고 있다 하는 것은 좀 우리가 생각을 해야죠. 예. 친일파가 지금도 지금 청산이 제대로 안 되고 있고 그것 때문에 이제 독립운동가들은 또 유공자분들도 큰 아픔을 겪고 계시잖아요. 같은 맥락인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가 친일파 하면 뭐 이완여만 생각하는데 왜 지역에는 친일파가 없었겠습니까? 있죠. 그래서 저희 그 사단법인 부안역에서 그 2018년도 그때 10월 달로 기억되는데 이사회에서 우리 부안도 그 소녀상을 세워야 하지 않느냐 그렇게 결의를 했어요. 그리고 이사들이 돈을 내서 세우기로 했다가 또 한편에서는 이게 어떤 단체나 개인으로 가서는 안 되지 않냐 해가지고 그때 이제 독립신문, 부안 독립신문 네. 있잖아요. 거기하고 손잡고 우리 부안 그 군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가지고 부안 군민들이 대단합니다. 짧은 기간에 8,500만 원이 그 기부금이 들어왔어요. 그걸로 지금 부안군청 앞에 평화 소녀상을 세웠어요. 이것도 하나의 의미가 있고, 이 부안의 평화 소녀상은 다른 데와 다르잖아요. 다른 데는 앉아 있는 소녀상이잖아요. 부안의 소녀상 보셨어요? 예, 지나가면 이렇게 되고 이렇게 어떤 진취적이고 그러나 과거를 결코 잊지 않겠다. 앞으로 나아가겠다고 하는 그 소녀상인데 그 소녀상의 모델은 변산면 소녀입니다. 변산면. 변산면에 14살 소녀가 정신대로 끌려갔어요. 돌아오지 못합니다. 그 소녀를 형상화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거기에 글도 그 앞에 앞글이 있거든요. 그런 글이죠. 뭐 이렇게 시작이 되잖아요. 먼 산 동틀 때 그대 이름 부르오니 꽃신 씻고 찾아오소서 라고 하는 그런 대목으로 시작되는 그 앞글이 거기에 있습니다. 이제 부안 이야기라는 잡지를 계속 발행을 하고 계시고 2009년부터 아마 네, 시작하셔가지고 예. 계속 하실 것 같은데 이게 처음에 어떻게 시작된 건가요? 그 전에 부안 분들이 부안 시민 문화 모임을 만들어서 활동을 했어요. 부안 시민 문화 모임. 여기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들어와 있었어요. 농민운동, 환경운동, 그다음에 그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일을 한 게 부안 시민 문화 모임입니다. 이제 요게 이제 진행이 되는데 그 2003년도에 핵폐기적 문제가 터지잖아요. 그래서 저희 단체에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요게가 오래 가려면 문화적으로 가야 한다는 그런 생각도 했었고 또 유도 현장에 가서 실제로 한번 봐야 된다 해가지고 그 한 20여 명이 거기 가서 현장도 보고 이러면서 종이 신문을 만들기 시작했죠. 그 기간 동안에 부안 20일이라고 하는 종이 신문을 5차례인가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이제 온 그 마음을 다 모았죠. 핵폐기장 백조하는데 그러고 나다 보니 이제 핵폐기장이 끝났잖아요. 그러고 나다 보니 다들 이제 지쳤어요. 보통 말하면 진이 다 빠졌어. 그걸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요? 그래서 이제 그때 논의가 차라리 우리가 해체를 하자. 해체를 했습니다. 해체를 하고서 그 뒤에 이제 몇 분이 그래도 우리가 지역에서 일을 해야 하는 거 아니냐 해가지고 그 논의해가지고 그 저희가 이제 2009년도에 그
그 10월 25일일 거예요. 2009년 10월 25일에 부안 역사문화연구소를 만들었어요. 만들었어요. 부안 역사문화연구소. 요게가 이제 그 2009년 12월 15일에 자, 요 부안 이야기 그 창간호를 만든 거죠. 창간호를 그 당시에 이제 만들었습니다. 이게 이제 그때 만든 창간호예요. 여긴 이 표지 그림은 어떤 의미가 있나요? 이제 디자인이나 이런 것은 이제 저희의 그 함께하는 허철이 선생님 사진작가 있잖아요. 네. 그분이 만든데 이게 이제 부안의 부안 읍내에 있는 당간에 있는 장승이잖아요. 네. 이제 우리가 내걸었던 것이 부안 땅과 부안 사람 이야기거든요. 부안 지금도 마찬가지죠. 부안 땅과 부안 사람 이야기. 땅과 사람을 한번 얘기하겠다 해서 이제 그런 디자인이 나온 거라고 생각합니다. 창간 하시는데 자금이 엄청 많이 필요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예. 근데 그거를 이렇게 자비로 충당하신다는 이야기를 들어서요. 예, 예. 그 이사들이 처음에는 이사들이 그 냈죠. 내서 만들었고 그 뒤에 이게 알려지면서 후원자들이 생겼어요. 그래서 후원자들은 참 대단하죠. 1년에 2번 이 책을 받는데 후원자들은 한 달에 10,000원씩 이렇게 내서 하고 있고 아직도 이사들도 상당액을 내 가지고 그렇게 이 책을 2번 만드는데 어려움은 뭐냐면은 글 쓰는 분들에게 원고료를 못 줘요. 여기는 광고도 없고 그러잖아요. 오로지 이사들이 내고 후원자들 후원금을 가지고 만들기 때문에 책 내는데 급급하죠. 그래서 원고료를 못 줍니다. 그런데도 많은 분들이 그 재능 기부를 해가지고 지금 우리가 32호를 만들었거든요. 지금까지 이렇게 이어지고 있어요. 너무 글 쓴 분들한테 감사드리고 또 이사님들한테 그 이사님들이 대단하잖아요. 감사드리고 또 후원자님께도 감사드리고 또 이 책을 보는 독자들한테 감사해야죠. 그러니까 이 책이 지금까지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런데 이 책을 이제 좀 직접 편집위원을 하시고 하시니까 노고가 많으실 것 같은데 그래도 계속해서 이걸 하게 되는 원동력이 있을까요? 뭐 처음에 이 책을 만들 때 편집장은 지금 전북대에 있는 김병남 교수가 맡았어요. 맡아서 해오다가 몇 년 전부터 저희가 이제 편집장을 맡아서 하고 있는데 뭐 그 전에도 이제 편집에 활동을 했죠. 활동을 했는데 시골에 있는 혹은 기본적으로 이런 책은 어떤 얘기가 있냐면은 창간호가 바로 폐간호다라는 말이 있어요. 처음에 뜻을 모아가지고 우리 만들어야지 해가지고 책을 만들었다가 그 뒤에 이제 여러 가지 여력이 없는 거죠. 그래서 대개는 창간호가 폐간호다라는 그런 속설이 있어요. 근데 지금까지 이렇게 이 책이 이어온 거 보면은 아까 말씀했던 그 고마운 분들 있잖아요. 이사님들이나 후원자들이나 구독자들이나 글 쓰는 분들이나 동시에 편집진들도 6개월에 한 번씩 내지만 1년 내 책을 낸다는 생각을 갖고 있죠. 왜? 일단 글 쓸 분들을 만나러 다녀야 되잖아요. 새로운 글 쓴 사람들을 우리가 또 발굴해야 되잖아요. 그래 1년에 2번 내는데 사람들은 1년에 4번은 내야지 않아? 이렇게 지금 반년간이잖아요. 개간을 해야지 않아? 이런 사람들이 있지만 저희들은
지역에서 이게 개간만큼 어렵다. 왜냐하면 글 쓸 분들 찾아야 되지. 참 여러 가지로 그런 부분이 있지만 지금은 요 책이 보니까 이 자료적인 가치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부안에 글을 쓰는 분들이 이 책을 가지고 많이 인용을 합니다. 인용을 하고 그리고 또 이 책을 구하고자 하는 사람이 많은데 지금 구하기 어려워요. 한정판이니까요. 뭐 더 이상 또 사람들이 이걸 안 내놓더라고. 그런데 지금 요 책들이 들어가 있는 곳은 서울중앙도서관에 들어가 있습니다. 중앙도서관에서 이걸 계속 책을 가지고 있고요. 전주의 꽃심이라고 꽃심 도서관에 이 책을 가지고 있어요. 또 이제 부안에서는 군립도서관이나 또 교육문화연구원 거기에서 또 도서관의 책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국에 있는 많은 분들이 부안에 관심만 있다면 찾아볼 수 있네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 부안 이야기란 잡지 말고도 변산 면지랑 주산 면지가 계속해서 발행이 되고 있는데 이건 하나 하기도 벅찰 것 같은데 이렇게 해서 뭔가 계속 하게 되시는데 이거 좀 설명을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예. 이제 이런 면지 같은 경우는 전라남도 같은 경우는 많이 했어요. 그리고 이웃에 있는 정읍시만 해도 많은 곳이 했거든요. 그래 저희들 팀이 저희 이제 부안이야기 팀이 처음에 요걸 만든 것은 영원 면지입니다. 정읍에서 처음으로 영원 면지를 만들었어요. 저희 팀들이 부안이야기를 만드는 팀들이 영원 면지를 만들었다고 하면 되죠. 영원은 제 고향이기도 해서 제가 지역 분들하고 좀 만들면 어떠냐 해서 제가 이제 저희 부안이야기 팀들이 가서 만들었죠. 그리고 요 면지의 중요한 건 뭐냐면은 대개 우리가 이런 책을 만들 때는 이제 군에 뭐 적당한 자금 받아서 그냥 만들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지금까지 해왔던 것을 그냥 모아놓는 정도입니다. 근데 영업면지 할 때 보면은 발로 뛴다. 필자들이 원고리도 조금 줘요. 그냥 활동할 수 있는 정도. 발로 뛰어서 책을 만들어내죠. 그래서 의미가 있죠. 기존의 것을 그대로 갖다 놓는 게 아니고 새로운 것들을 많이 발굴해냅니다. 그래 이제 우리 부안에는 그 연구자들이 대대적으로 참여해가지고 만든 것. 그전에도 이제 면지가 없었던 건 아니에요. 있어 왔어요. 근데 연구자들이 뭐 15명 정도 그 정도 해서 참여해서 만든 게 이제 주산 면지죠. 그래서 많은 처음에 우리가 시작할 때는 그 주산 면지가 한 500쪽이나 되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제 쓰고 자료 모으고 이렇게 하다 보니 그 800쪽이 가깝게 된 거죠. 그렇게 성과가 나온 거죠. 그리고 만들 때 보면은 지역민들이 시사를 많이 했어요. 어떤 분들은 이런 그 기념적인 걸 만든다고 하니까 막 1,000만 원도 내고 해가지고 상당히 많은 그 자금이 모아져 가지고 책을 만들게 됐습니다. 자기들이 돈을 내서 지역민들이 돈을 내서 만들기 때문에 애착도 있고 관심도 많고 그렇게 된 게 이제 면지죠. 여기 주산에 좀 유명한 산이 하나 있잖아요. 뱀해산. 네, 저도 오며 가며 봤는데 알고 봤더니 석산 개발이 80년대부터 시작된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우리가 지역의 주산, 주인 되는 산, 그게 뱀해산이에요. 여기에 많은 유물유적이 있고 거기에 또 우리가 얘기하는 돌박 무덤이 또 많아요. 그런데도 석산 개발이라는 이름으로 파괴가 많이 되어 왔죠. 너무나
마음 아픈 일이죠. 그게 이제 벌써 40년 정도 아, 그렇죠. 됐네요. 오래됐죠. 부안에 대해서 이제 조금 마지막으로 이야기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부안에 살지만 부안에 대해 잘 모르는 사람도 되게 많을 것 같아요. 부안이라는 이름의 뜻도 그렇고 조금 부안 이야기를 편집하면서 이런 부분은 조금 많은 사람들이 알았으면 좋겠다 하는 걸 하나 좀 소개 부탁드려요. 이게 부안이라는 것이 본래 있었던 건 아니잖아요. 이름이 고려 때까지만 해도 그 보안 쪽은 보안이 있었어요. 보안현이 있었어요. 그리고 현재 부안읍이나 동진이나 여기는 부령이었어요. 부령. 부령과 보안이 있었는데 조선시대 태종 14년에 1414년일 거예요. 그때 보안과 부령을 합칩니다. 부안의 부자, 보안의 안자를 합쳐가지고 안이 태종 14년에 여기에 이제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부안이 생깁니다. 생긴데 제가 보는 부안은 섬 같은 존재예요. 섬. 혹시 그런 생각 해보셨어요? 부안은 섬이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왜냐하면 동진강이 있죠. 또 고부천 있죠. 고부천 알죠? 네. 서해바다 있죠. 부안은 섬이잖아요. 맞아요. 삼면이 둘러있다고 그렇죠, 들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리가 아니면 왔다 갔다 하기 어려운 그런 곳이죠. 그러니까 고려 때, 우왕 때, 고려 말이죠. 왜구들이 와서 뭔 일을 하느냐? 동진다리가 나무다리였어요. 아, 이걸 끊어버리고 부안을 노략질합니다. 근데 이걸 끊어버리면 다른 데서 오기가 어렵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서 부안을 고립시켜가지고 노략질도 하고, 그래서 부안은 보면은 순환이 많은 땅이죠. 고난이 많은 땅이죠. 또 이런 속에서도 부안이 또 물산이 풍부하니까 절들이 많아요. 절들. 엄청 절들이 많았어요. 부안에. 그래서 이 부안에 있는 변산에 있는 절들이 필요한 물건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어떻게 해야 돼요? 부탁을 하거나 나가서 구해야 하지 않아요? 근데 이것을 밖으로 나가기 어렵잖아요. 산에서. 이게 중시장. 중들끼리 물건을 만들어서 교환한다거나 하는 중시장이 변산에 두 곳에 있었어요. 두 곳. 두 곳이나요? 네. 그렇게 절들이 많았죠. 많았고, 또 돌문화가 굉장히 돌문화. 그 단간들 많잖아요. 단간들, 돌로 된 단간들 네네. 많지 않습니까? 또 주류성, 또 성도, 돌로 된 성도 있고요. 그때 한번 이렇게 돌았던 곳이 주류성 쪽인가요? 아니면은 부안읍성? 그때는 부안읍성. 부안읍성 같은데, 주류성은 그 계암사 네네 뒤쪽에. 그 위에 있는 백제 부흥운동이 3년간 이루어졌던 그런 주류성, 돌성이 거기 지금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안은 돌문화라고 얘기할 수 있고, 또 마지막은 부안을 보면은 이런 왜구들의 침략이 굉장히 심했어요. 왜구들이 어디로 오냐면은 곰소로 와요. 곰소에서 와가지고 지금 곰소와 상서를 가르는 호벌치라는 고개가 있어요. 호벌치. 고개를 넘어서 이제 노략질을 합니다. 이렇게 어려움을 많이 겪었는데도, 그러니까 상서 쪽, 상서 있죠. 네. 저기 마을이나 이제 우리말로 돼지턱 이런 쪽에서 엄청나게 그 싸움이 많이 벌어져요. 이게 상서는 주류성도 있지만 싸움터, 정유재란 때도 싸움이 많이 벌어지거든요. 여기다가는 평화박물관이 하나 세야 된다고 나는 생각해요. 평화박물관. 그리고 1909년에는 거기에서 의병들이 또 많이 일어나. 의병들이요.
지금 가다 보면 김낙선 의병이라고 이렇게 크게 있거든요. 네. 다 그게 이제 그런 속에서도 지역 사람들이 굴하지 않고 지역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는 거, 이런 그 정신이 부안에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선생님의 역사 강의를 부안에서 이제 가끔 만나볼 수 있는데, 만약 이런 강의를 듣고 싶으면은 어떻게 이렇게 좀 해야 할지. 뭐 지금은 이제 변산 면지에 집중하다 보니 강의를 많이 못 하고 있어요. 못 하고 있고, 뭐 듣고자 하는 분이 있으면 가서 얘기하죠, 뭐. 저야 뭐 크게 바쁜 사람은 아니니까 이렇게 뭐 지금까지 여러 군데에서 이렇게 강의를 해 왔습니다. 최근에는 그 부안 노인회 있잖아요. 네. 그분들한테도 한 두어 번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랬죠. 예. 위도에서도 한번. 뭐 유도도 사람들하고 유도에 전에는 많이 들어갔죠. 할 얘기가 많은데 요즘에는 기회가 좀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예. 오늘 선생님 인터뷰 너무 감사합니다. 예, 하여튼 저도 이런 기회가 없었는데 이렇게 얘기를 해서 저도 좋습니다. 예. 다음에 혹시 선생님을 궁금해하시는 분들에게 또 이런 자료가 될 수 있도록 잘 만들어 볼게요. 아유, 감사합니다. 예, 예, 예.